이리저리 검색해서 말레이시아 여행 계획을 잡았다.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야생공원, 반대표 투어, 호핑 투어를 계획했고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타워를 기준으로 4분 안에서 구경할 계획이다. 히메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을 타기 위해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동안 양이들이 아직 출발 시간이 남았는데 설레임이 가득한 표정이다. 우리 가족 중에 제일 기대한 하늘이는 리무진 장밖을 한참 바라봤다. 캐리어에서 떨어지지 않는 녀석들을 내리고 수화물도 붙이고 잠시 휴식 공간에서 한숨 돌렸다. 오늘 아침부터 텐션이 높았던 하늘이는 비행기를 보니 더 높아졌다. 밤 비행기라 별도 식사 주문을 하지 않아 공항 식당을 이용했다. 갈비탕, 황태국, 김치찌개, 만두 먹었는데 괜찮았다. 밥 먹고도 비행시간이 남아 지루할 텐데 둘이 잘 놀아줘서 고맙다. 이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됐다. 버스에는 여행 가는 사람들의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릴 때 타봐서 비행기 타는 느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양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 하늘이, 이륙하는 경험을 처음 하는 하늘이는 모든 게 신기하다. 비행기 날개가 살짝씩 흔들리는 것에도 갸르르 갸르르 웃음이 나간다. 이륙하는 순간에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재밌는 하늘이, 하늘 높이 날아 아래 빛나는 주변들을 보며 인도가를 연발하는 하늘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해외여행은 이제 시작된다. 말레이시아의 날씨와 아이들의 체력을 고려했는데 계획대로 될런지 모르겠다. 코타키나발루 도착해서 1일차 여행 브이로그 시작. 양이느리는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외국 땅이 말레이시아가 되었다. 한국 날씨는 겨울이었는데 내려보니 습한 여름이었다. 혹시나 필요할까 해서 현차를 일출했고 그랩을 타고 코타키나발루의 숙소로 향했다. 새벽 3시 넘어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니 현지 시간 7시 36분이었다. 숙소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드라이 가능한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정수기, 냉장고가 있고 내가 외국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다. 각종 라면부터 짜장, 카레, 김, 멸치, 스팸 등등,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와 침대로 사용 가능한 소파, 싱글 침대와 엑스트라 침대 세트에 자고 있는 하늘이. 고된 첫 야간 비행에 지쳐 코를 골며 꿀잠을 자더라. 문으로 구분된 공간에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고 리우덴과 양이가 아직 풀풀 자고 있다. 화장대와 옷장을 지나치며 화장실이 있는데 나쁘지 않았다.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지만 용도가 있으려나. 첫 여행이라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었으나 9박을 해야 하는 일정이라서 에어비앤비로 예약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숙소 컨디션으로 괜찮았다. 오전은 휴식이었으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숙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중앙시장을 먼저 들어갔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생김새와 냄새에 이것저것 질문하는 아이들. 알록달록한 야채와 열대과일들이 가지런히 놓여진 게 입맛을 돋군다. 먹어보고 싶은 과일들을 얘기해보며 2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계단 모퉁이에 아기 고양이들을 발견하고 하늘이는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 교감했다. 2층에는 각종 의류들을 팔고 있었다. 한 번씩 사기로 하고 구경했다. 동남아 어딜 가도 있는 무늬의 옷들이 대부분이었고 구매 꿀팁을 알아냈다. 숙소 바로 옆 건물이었던 캐캐마켓을 가봤다. 중국계도 많은 나라답게 온통 중국스럽게 꾸며져 있다. 첫 식사로는 그래도 익숙한 닭이랑 버거 종류를 택했다. 엉클밥이라는 가게였는데 일단 한 개씩만 시켰다. 다행히도 햄버거와 튀김이다 보니 모두 잘 먹었다. 주변에 들리는 언어들이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맛있다며 하늘이에게도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하는 양이. 튀김옷이 가장 맛있다면서 한참 먹더니 결국 느끼하다며 그만 먹었다. 치킨 맛있다. 하늘이도 충분히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구경을 시작했다. 왠지 수갑 채워서 귀금속 구경시킬 것만 같은 느낌의 가게가 있다. 여기는 역사적인 곳이다. 양이가 외국에서 첫 질문한 가게. 질문은 바로 Is this chair? 장 보는 도중에 갑자기 똥 마렵다고 했다. 대변이라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급히 숙소 다녀왔다. Is
This chair 이후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종이컵 어디 있는지도 물어보는 양이 Where is paper cup? 그런데 종업원은 페이퍼가 아닌 페퍼로 들었나 보다. 후추 있는 곳으로 안내해줬다. 그래서 내가 정정해줬고 졸졸 따라갔다. 종이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대견한 듯 몇 개 살까 고민하고 가져왔다. 캐시어에게 직접 계산도 해보고 말레이시아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오후 일정인 로카위 야생공원에 가기 전에 라면으로 배를 채웠다. 가는 길에 사람이 살면 안 될 것 같은 수상 가옥이 있었는데 누군가 살고 있었다. 10분 정도 달려 로카위 야생공원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인증샷 한 장 찍어주고 가야지. 본격적인 구경 전에 지도를 보고 어떤 동물이 있는지 살펴봤다. 첫 일정이다 보니 모두가 활기차게 여행을 즐길 준비가 되었었다. 처음 보이는 동물은 세 종류였다. 그런데 이 녀석 조금 특이하다. 옆에서 구경하던 관광객이 헬로우라고 하니 저 새도 헬로우 하더라. 이때부터 양이 느리면 신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습한 공기에 시작하자마자 땀범벅이 되는 중이었다. 새장 앞쪽에 수로가 있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있었다. 이 새가 머리에 큰 혹이 있는 새인데 특이하더라. 왕인가봐. 그리고 사슴무리를 지나쳐 조금씩 맹수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갔다. 그리고 갈수록 더 습해졌다.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다. 오랑우탄이 넓은 영역의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정말 팔이 길고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게 신기했다. 잠깐 쉬고 있었는데 오랑우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뭔가 날렵한 움직임을 기대했으나 운동 잘하는 배 나온 아저씨 같았다. 그물망으로 가길래 뭔가 보여줄 것 같았다. 뭔가를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오줌 싸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어이쿠야, 올해도 싸는구나. 예상 못한 광경에 나랑 오랑우탄이 눈 마주친 것 같아 뻘쭘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내가 말레이시아 와서 오랑우탄 똥 싸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서로 입 벌리고 있어. 저봐. 눈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1시간 정도 걸려서 동물들 다 보고 중앙에 있는 공간에서 색칠을 했다. 색칠하면서 3시 30분에 진행되는 동물쇼를 기다렸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뱀을 꺼내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에 등장했던 새가 다시 나와서 더 센 문제를 맞추는 공연을 보여줬다. 짜여진 것인지 새가 진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양이 느리는 그저 모든 게 신기하다며 새가 똑똑하다고 난리다. 양이 느릴 뿐 아니라 관람 중인 어린이들은 새가 자기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다. 약 20분 정도의 공연이 끝나고 공연했던 새와 뱀을 찍을 수 있도록 해줬다. 복귀하는 길에 햇반 판다는 헬로우 마켓에 들렀다.
기념품 샵인데 햇반과 3분 짜장, 카레를 파는 가게였다. 햇반을 사서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 필리피노 야시장에서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다. 야시장. 요리 연기와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말레이시아는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해산물을 먹을 계획이어서 해산물 가게를 향했다. 해산물 파는 가게가 모여있는데 그 방향으로 틀자마자 고객행위 시작된다. 구워놓은 것들을 보니 군침이 도는데 담배 연기 들이고 힘을 반감시켰다. 생선들도 구워놓았는데 식은 것 같아서 안 먹었다. 랍스타, 타이거새우, 오징어 튀김 등을 시켰다. 참고로 테이블에 앉으면 반대편에서 웰컴티라고 메뉴판 들고 오는데 다른 가게에서 장사하는 거라서 안 시켰다. 우리가 시킨 음식들이 나오자 너무 맛있어 보였다. 태양이는 오징어 튀김을 제일 먼저 먹었다. 그리고 발라준 랍스타 살을 먹고는 이거 맛있다며 음식을 잘 먹더라. 밥도 많이 먹었다. 음식이 잘 맞는지 태양이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보다도 더 잘 먹었다. 하늘이가 나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아니 오빠 하나 줬어. 랍스타 살을 발라서 먹어보라고 줬더니 그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맛있다고 오물오물하면서 잘 먹더라. 그런데 하늘이도 음식 자체가 안 맞는지 한국에서보다 확실히 덜 먹는 것 같았다. 시원하게 저녁 먹어야 먹고 되겠다. 숙소 가는 길에 있었던 행복망고. 어때 맛? 고객 행위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은 청년이 있다. 동남아 오면 망고는 무조건 먹어야지. 몇팩 사서 계속 먹었다. 그런데 양이는 맛없던 느끼하다.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었다. 드림렌즈를 넣는 양이놀이를 위해 식염수가 필요했다. 리우댕이 왓슨에서 식염수를 사는 동안 벤치에서 기다렸는데 둘이서 사이좋게 있어서 고마웠다. 숙소까지 가까운 거리라서 걸어가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랩 불렀다. 그랩 기다리는 동안 시끄러워서 둘러봤더니 새소리, 그것도 진짜 새소리였다. 이렇게 코타키나발루 1차 끝. 출국 3일차 코타키나발루 여행 2일차 브이로그.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봄과 반디틀 투어를 다녀오는 일정이다. 에어비앤비에서 봤던 드루보네스코에는 수영장이 있었다. 숙소 수영장에서도 많이 놀고 싶다던 양이늘이라서 오전에는 수영장 이용하는 시간으로 계획했었다. 매주 일요일에 수영 강습을 받아서 자신감이 있는지 발이 닿이지 않는 깊이에서도 발차기를 하며 헤엄쳤다. 그런데 오전이라 해가 조금밖에 안 들어와서 물이 너무 차가웠다. 물속이 춥다며 그네를 타는 하늘이. 근데 왜 수경은 안 벗고 그네를 타고 있는지 모르겠네. 수경을 오래 착용해서 하늘의 얼굴이 판다가 됐잖아. 한국에서 가져온 3분 짜장과 멸치로 아점을 해결하고 또 숙소 앞에 있는 케케마커스로 향했다.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삼각 구석구석 돌면서 뭐가 있나 구경하던 도중에 미용실을 발견했다. 하늘의 앞머리가 눈을 찔러서 커트했다. 피메일 스튜던트 컷이 20링깃이라길래 바로 들어갔다. 해외여행이 처음인데 이발까지 시켜버리는 아빠. 목 길이까지 잘라달라고 했고 나머지는 옆에서 지켜봤다. 헤어워시 가격이 비쌌는데 담당자 휴가라고 써놨더라. 고급 인력인가 보다. 하늘이는 사장님이랑 눈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보여. 드라이하고 볼륨 넣어주고 커트라인 살펴보고 잔머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나는 참 마음에 들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하면서 정리하고 나니 너무너무 귀여운 하늘이가 됐다. 하늘이 보고 직접 계산하라고 20링깃을 건넸다. 드리마카시. 본격적인 현지 마켓 구경을 시작했다. 제일 구석에 디톡스 가게도 있었고
눈썹 가게도 있었는데 가격이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리우댕이 그랬다. 여기가 눈화장이 세더니 이쪽 어깨가 비싼 건지 모르겠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고무가 유명하다. 그래서 피퍼라는 신발 브랜드가 유명한데 들어가 봤는데 10링깃이었다. 여기서만 신을 거라서 그냥 샀다. 어제 로카이 공원에서 완성하지 못한 색칠해야 한다며 색연필 사달라 해서 원스탑이라는 펜시점에 들어갔다. 그런데 연필깎이랑 테이프는 왜 사는 거야? 불필요한 소비는 안 되는데 16.8링깃으로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마트에 들러서 간단히 먹을 간식거리 등을 샀다. 어제 한번 와봤다고 구석구석 잘 다닌다. 사고 보니 다 한국에서 먹던 것만 샀다. 아마도 내가 잘 못 먹어서 그랬다. 숙소 들어와서 마무리 못했던 그림 색칠을 완성했다. 아하, 테이프는 청소하려고 샀던 거네. 이걸 칭찬해줘야 하나. 쓸고 마지막에 쓸어 모으면 되던데 테이프를 샀구나. 오후에 계획된 반딧불 투어 담당자 연락을 확인하고 투어를 하러 갔다.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차가 워낙 방음이 안 되니 뒷자리는 잘 안 들린다. 타자마자 하늘이랑 잠들어 버렸다. 도로에 개도 돌아다니고 있고 구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1시간 정도 차를 타다 보니 지루하지 않게 하늘이랑 얘기도 하고 태양이도 심심하지 않게 신경 쓰였다. 리우댕을 앞에서 꾸이간 뒤 드디어 본가원의 반딧불 투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애들 입장에서는 TV에서나 보던 모습이라 신기했던 것 같다. 이 투어 상품에는 원숭이 바나나 주기 체험도 있었는데 베이스 캠프 주변에도 원숭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바나나 튀김으로 간단히 배 좀 채웠다. 태양이는 먹어보고는 맛이 이상하다 그러고 하늘이는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만 먹겠다 그러네. 난 괜찮던데. 또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는 리우댕과 그 모습을 찍는 나. 나는 그때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엄마는 놀러와서 사진만 찍자고 하는 귀찮은 사람이 돼버림. 아빠는 같이 구경해줘서 좋다고 하고. 근데 엄마 말이 맞아. 나중에 기억나는 건 사진밖에 없어. 아빠가 영상도 찍으니 더 기록이 많이 남겠다. 이런 사진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 왔었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지. 나름 현지인 분위기 내는데 딱 한국인이네. 드디어 투어 시작. 원숭이 선셋 반딧불 순서로 구경. 투어 시작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영어,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얼마 가지 않아 원숭이 포인트에 도착했다. 원숭이들 마중 나왔다.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고 태양이 놀랐다. 표정이 무서웠네. 얘는 경험이 많은 녀석인지 배 중간에서 여유롭게 먹고 앉았네. 이제는 먹이 주는 것이 재미없는지 지루한 표정을 짓는 태양이. 하늘이는 먹이를 주는 건지 빼앗기는 건지 모르겠다. 태양이는 이제 원숭이에게 먹이 주는 게 귀찮아졌다. 표정이 확실하다. 또 다른 원숭이 보러 간다. 이제 긴 코 원숭이 보러 가는데 이 원숭이는 맹구로 나무 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가끔은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가 정차하고 열심히 긴 코 원숭이를 찾아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가이드가 저 멀리 있다며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다. 핸드폰으로 카메라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데 한 마리가 앉아있네. 양이 느리는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다. 선셋을 보러 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나는 혹시 몰라서 컵라면을 3개 챙겼는데 역시 나였다. 양배추 볶음이었나? 그게 어딜 가나 맛있는 것 같았다. 식사 후에 선셋 구경을 하러 갔다.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설레게 만들었다. 모래 밟자마자 애들은 그림 그리고 뭐 잡기 바빴다. 가이드 보고 가족 사진 몇 장 찍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해변을 뛰면서 잠깐의 풍경을 담았다. 선셋을 진짜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진 채 영상을 남기고 있었다. 영상으로 봐서 내 수염이 저렇게 진한 줄 알았다. 가족 모두가 나오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꿈이었다. 태양이는 소라게 잡아서 보여준다고 바빴고 하늘이도 모래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서 보여줬다. 일조 영상도 몇 개 찍어보려고 했으나 애들 챙기기도 바빴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사람 구경만 하게 생겼다. 갑자기 버블을 틀어주네. 그러면서 애들이 여기로 가더니 옷이 다 젖어버렸다. 하늘이는 이쁜 의자 있는 곳에 데려왔다. 근데 뽀뽀 안 해준다. 그래도 아빠가 영상을 이쁘게 찍어주겠다고 했다.
선셋은 개뿔. 애들 쫓아다니다 끝나버렸고 선셋도 없었다. 선셋 야경 투어는 애들의 모래놀이 시합과 끝이 되어버렸고 한껏 꾸미고 온 남녀들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뭐야 이거? 해가지고 반딧불 투어가 시작되었다. 가이드가 초록빛이 나는 걸로 유인하면 우리 쪽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반딧불이를 손으로 잡을 수도 있었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함성을 외치면 트리처럼 반짝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정말 만화 같아서 신기함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갔음에도 나는 목이 열방 물렸다. 나만 물리고 나머진 물리지 않았다. 투어를 마치고 복귀길에 숙소 1층에 있는 버거킹에서 야식을 먹었다. 난 이런 프랜차이즈가 없었으면 아사했을 것 같다. 땡큐 버거킹. 이렇게 여행 3일차 코타키나발루 여행 2일차를 마무리했다. 여행 4일차 코타키나발루 여행 3일차 오늘 호핑 투어 일정이다. 리구댕이 동남아 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일정이었다. 시원한 빨간색 원피스 입고 벌써 물놀이 복장하고 제셀톤 선착장으로 가기 위해 그랩을 기다렸다. 여기는 호핑 투어를 가기 위해 배를 타는 제셀톤 선착장이다. 따로 예매를 안 했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 가서 14번 창구에서 딜했다. 친절하게 생긴 직원이 다가와 상품 구성을 보여주며 호객을 한다. 와이프는 섬 2개 입장만 하고자 했다. 그러자 앉아서 섬 2개, 구명조끼, 물안경 등을 얘기했다. 그러자 사장님 같은 분이 등장했다. 직원분도 영상을 보여주면 가이드도 붙이지 않겠냐 그런다. 사실 우리는 영상도 필요했기에 가이드를 붙일 생각이었기에 천천히 했다. 이제 서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사장님은 힐끗힐끗 쳐다본다. 계산 후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SMT라고 적힌 티를 입은 분이 안내해준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섬에 들어갈 관광객이었다. 우리도 직원 안내를 받아 배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했다. 바닷속에서 니모를 비롯한 물고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며 설레어한 양이들이 배가 출항을 했다. 카메라가 보이면 리우댕은 어떤 제스처를 하고 싶은가 보다. 얌전히 가도 되는데 난 이제 스노클링 장비 떨어뜨릴까봐 걱정이다. 제일 늦게 탑승해서 선두에 앉았더니 노을도 안 느꼈다. 한 20분을 가면 아무딕 섬에 도착했다. 동남아 섬답게 에메랄드빛 바다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선착장이었다. 허허. 하선할 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것들이 다 안 잡고 리우댕만 내 손을 잡고 내렸다. 와이프가 매너를 하는구만. 내리자마자 맑은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였다.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부탁드려 가족 사진을 남겼다. 4명의 입장료를 냈다. 우리 가족은 보이라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았다. 친절했다. 리우댕과 양이누리만 보내고 난 섬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작부터 저렇게 영상을 찍어준다. 난 이걸 받고 싶어 가이드를 붙였다. 섬에 입도하면 지도가 있는데 사실 시설물이 별 게 없다. 섬 우측에는 리조트 같은 게 있었고 해변에는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갔다. 신선한 코코넛 파는 가게도 있고 화장실과 간이 샤워실이 있어 바닷물을 씻어낸 시설이 있었다. 식당은 입도하고 나서 직진하면 바로 보였다. 가족들 나오면 설명해줘야지. 섬 이곳저곳 살펴보고 복귀하는 길에 도마뱀을 만났다. 거기까지 의미통이 충분했다. 투어를 끝내고 리우댕과 장난치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는 그네 타는 게 신나는지 물에 잠긴 그네를 주구장창 타더라. 그네 있는 나무가 사진 포인트일 텐데 난 나무에 너무 올라가고 싶었다. 양이 누르고 나 따라서 나무에 올라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이다. 나는 나무에 매달리고 애들 보고 매달리라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한참 물놀이하고 있으니 가이드가 찍은 영상을 주겠다 호출했다.
하늘이는 그네를 포기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야 하기에 비켜줘야 한다고 했다. 샤워기로 간단하게 소금기만 씻어내고 음식 시키고 가져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사서 부었다. 싸세요. 어디 보드란 똥을 싸세요. 똥꼬에 힘을 빼세요. 그래야 똥이 잘 나온답니다. 똥 싸세요. 함께 시켰던 카레 음식도 나왔다. 맛은 괜찮았다. 물놀이 후 컵라면은 진리지. 모두 맛있게 먹느라 정신없었다. 두 번째 섬 가기 위해 대기 중인데 갑자기 하늘이 짜증내기 시작했다. 왜? 인증샷 찍는 양이들이 보고 나도 찍자고 하면 짜증내니까 나는 참았다. 하늘이는 선글라스 알을 어디서 주웠는지 저걸로 계속 장난쳤다. 두 번째 섬인 사피섬에 입도했다. 인증 영상 찍고 빠르게 입수했다. 우리는 사피섬에 12시쯤 입도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에메랄드 빛깔의 바닷길이 마음 편하게 해주었다. 여기서는 우리 가족이 알아서 놀았다. 이후댕 요청으로 독사진 찍어도 꼭 필요하단다. 여름 노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처럼 찍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들은 앵글에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모습이다. 사정사정해서 입수하는 장면만 담을 수 있었다. 하늘이는 모래놀이를 시작했고 양이와 스노클링을 같이 했다. 바다 색깔과 하늘이가 입고 있던 수영복 색이 잘 어울렸다. 이상하게 난 햇볕만 보면 뛰고 싶은지 모르겠다. 나는 한 발로 뛰고 양이랑 시합을 했다. 여유롭게 이길 줄 알았는데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리고 태양이도 이제 훌쩍 커버렸다. 다음엔 나도 두 발로 뛰어야겠다. 나와의 진검승부 이후에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태양이 이 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다. 표정이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사피섬에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중국인들 정말 많다. 아직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보지도 않았는데 모래로 만들었단다. 음식 2개를 먹었는데 역시나 내 입맛에는 영 별로였다. 물놀이하고 밥 먹고 나른해져서 잠이 들어버렸다. 파도 소리, 새소리, 다양한 언어 소리가 거의 자장가였다. 우리는 3시에 섬을 나왔는데 샤워하기 힘들었다. 사람이 많아서. 섬에서 깨끗한 샤워를 할 거라는 생각은 말아야 했었다. 호핑 투어 끝나고 수리아몰로 걸어가 배를 채웠다. 음식 나오는 동안 하늘이와 스노클링 얘기를 했다. 아, 밥을 주고 있었어. 밥을 주고 있었거든? 근데 밥을 다 주니까 계속 묻은 거야. 하늘이가 여기 밥을 올리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여기 밥을 먹다가 밥 다 먹으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먹었어? 양이가 뜨끈한 국물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켰는데 맛이 영 별로였다. 카레 우동, 치킨 데리야끼는 추천인데 그 외 음식은 비추. 그래도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꾸역꾸역 먹었다. 숙소 가려고 나왔더니 이런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랩 잘 안 잡힌다. 숙소에서 쉬다가 케케마켓에 오락실은 언제 받는지 가자고 한다. 둘 다 기대를 했는지 안 되니 실망한 기색이다.
또 안되니 이제는 분노의 표정이 나오는 양인들이다. 필리피노 야시장 길 건너에는 또 다른 노점들이 즐비했다. 옷, 향수, 장신구,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품질이야 뭐 시장 바닥이니 그렇고 그런 거. 딱히 살 건 없었지만 내일 쿠알라룸푸르로 떠나기 전에 여기저기 둘러봤다. 이렇게 여행 4일차, 코타키나발루 여행 3일차 끝. 오늘은 코타키나발루 여행 마지막 날 브이로그. 쿠알라룸푸르 여행 비행편이 밤 10시라 오늘 계획이 중요한데 오늘 계획은 리우댕 가고 싶은 곳으로 계획했다.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날이라 괜히 섭섭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봤다. 전화가는 비행기를 보며 절반이 지나간 여행 일정이 아쉬울 뿐이다. 오늘 계획은 모스크 관람 일정이 대부분이네. 사진이 필요하구먼. 숙소를 떠나기 전 수영을 꼭 하고 가야 한다며 일찍 일어난 하늘이 입수 전 물온도 체크하고 몸풀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셋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 여섯. 물이 차가워 물놀이 얼마 못하고 일렀다. 숙소 앞 중앙시장에는 수산 영역도 있는데 냄새나고 신발에 물 튈까봐 접근도 안 했다. 리우댕과 양이 오빠는 슬리퍼 샀는데 자기만 못 사서 아쉬웠던 하늘이 사이즈도 맞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해서 하나 사줬다. 가족들이 옷 한 벌씩 사서 입으려고 피팅 열심히 했다. 모두 한 벌씩 샀고 오늘 이 옷 입고 돌아다니기로 했다. 여기도 짝퉁 천국이다. CK 짝퉁, 리 짝퉁. 시장에서 산 옷 입고 숙소 체크아웃 했다. 아쉽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한 컷 남겼다. 이 숙소는 엘베가 단점이었다. 1층까지 오는데 25분 걸렸다. 체크아웃 하다가 녹초가 되었다. 밤 비행기 타기 전까지 짐을 다 들고 다녀야 했다.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른들은 신났는데 애들은 벌써 힘들다. 코타키나발루 여행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다행이었다. 올드타운 가는 길인데 캐리어 끌고 다니니 진짜 여행 같았다.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있는데 애들 표정이. 리우댕은 엄청 신났다.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던 가게 올드타운. 여러 메뉴들 시켰는데 딱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었다. 양이랑 코타키나발루 여행에 대해 이야기도 했다. 그저 좋았단다. 어떻게 됐나 보자. 하늘이 시원하고 달콤한 초코 음료로 기분 전환했다. 나도 달달한 음식이 들어가니 기분이 좋아졌다. 배도 부르고 하니 이제서야 주변 경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뭔가 여유롭게 먹고 이야기했다. 양이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리우댕아, 사장님하고 사진을 왜 찍으라는 건데? 브런치를 맛있게 먹고 수리아몰로 향했다. 중국 춘절을 맞아 수리아몰에서 이런 공연을 해서 구경도 했다. 옆 건물에 제셀톤 면세점이 있어 들러보기로 했다. 화장품 등이 있었지만 크게 구매할 물건이 없었다. 바로 옆에 제셀톤 선착장에 있어 호핑 투어 얘기도 했다. 에어컨 바람 쐬며 다음 일정을 얘기해주며 마음 단단히 먹으라 했다. 핑크 모스크가 있는 USM 대학교로 향했다. 그랩 기사님이 나보고 마동석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 닮았다고 했다. 착한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 물어봤더니 배드 캐릭터란다. 배우 이름은 모른단다. 이때부터 그 배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저야 마동석 나오는 영화 중에 배드 캐릭터 가진 사람이 내가 그 느낌이다. 마동석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자기는 그거 아니야? 범죄도시. 범죄도시? 범죄도시. 기침 안 했어. 범죄도시 그 사람. 가수 있잖아, 가수. 가수? 범죄도시 가수. 범죄도시 가수는 누구지? 범죄도시 가수 있잖아. 범죄도시의 가수? 윤계상? Is his name is Jang Chen? Or maybe series 1? I don't know her name. 그거 한번 찾아봐. That face maybe I know. 네. Oh no no no. No? no. The other one. The other one. I forgot movie name. 그게 없어. 아,
얘인가? 여기 있나? You see? 여기 있다. Yes, 아, yes. 예, 예, 예. What is? 얘 이름 뭐지? 손석구. 아, Looks alike. 손석구 닮은 나와 여행하는 리우덴 가족은 핑크 모스크에 도착했다. 맑은 하늘에 핑크색 모스크 건물이 너무 이국적이었다. 정말 오늘은 날씨가 절반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역시 종교 건물이 모든 건축물 중에 제일 이쁜 것 같다. 다들 건물 밖에서 사진 찍느라 바쁘다. 경험하기 전엔 색안경 안 끼는데 오늘 경험했다. 그냥 셔터만 눌렀는데도 엽서에 인쇄된 사진처럼 나왔다. 모스크 앞에 있는 유일한 가게에서 군것질을 했다. 나시르막 하나 시키고 태양이가 꼭 먹어보고 싶다던 코코넛 주스 하나 시켰다. 코코넛 커팅하는 기술이 안 시원하거나 안 달면 반칙일 것 같은데 느리는 한 입 먹어보더니 왜 맛없어. 태양이는 자기가 사달라 했으니 꾸역꾸역 먹는 중 결국 레모네이드로 입안을 정리하는 녀석들. 왔으니 인증샷은 남겨야지. 이제 그래 불러서 가려 했는데 잘 안 잡힌다. 양이느리는 심심한 나머지 네잎 클로버 찾기를 했다. 계속 기다릴 수 없어 기도 맞추고 나오는 아무 현지인에게 태워달라고 했다. USM 대학생이었던 친구가 도와주겠다 해서 편히 왔다. 이번엔 블루모스크에 왔다. 관광객들을 위해 그네도 만들어 놓았다. 싸우다가도 갑자기 저렇게 같이 그네 타는 양이느리다. 착시샷도 찍고 모스크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남겼다. 공항 한번 경험했다고 카트를 끌어보는 양이느리다. 미리 예약하지 않아 인당 10만원 넘게 말레이시아 항공편으로 구했다. 탑승까지 3시간이 남아서 맥도날드에서 군것질도 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난 저런 거 아이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KFC에서 저녁을 해결했다. 카메라를 들이미니 갑자기 한국 냄새가 그립다는 하늘이. 이제 코타키나발루 여행 끝나고 쿠알라룸푸르로 가자. (6번) 게이트 앞에 옷 파는 가게가 있는데 가격은 시장이랑 비슷했다. 대신 종류가 많았다. 오랜 시간을 버티다 보니 쿠알라룸푸르 갈 비행시간이 다 되었다. 오랜 시간 큰 짜증 없이 시간 보내준 양이느리가 고마울 뿐이다. 또 비행기를 탄다고 하니 신난 하늘이. 코타키나발루 올 때와는 달리 대부분이 외국인이 탄 상황이라 신기한 양이느리. 코타키나발루 여행하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비행기 타니까 내렸다. 비행 2시간 동안 할 게 없어서 본 책자에서 Sea of Japan이라니. 이런 사소한 것들이 비행을 편하게 해줬다. 밤 10시 비행이다 보니 피곤한지 이륙 후 잠들어 버린 양이느리. 2시간 비행인데도 기내식이 나오네. 기내식 조금 먹고 다시 뻗어버린 녀석들. 그걸 보고 지나간 승무원이 친절히 담요를 건네줬다. 착륙 직전까지도 꿀잠 중인 양이느리. 쿠알라룸푸르 공항 도착. 무빙워크 처음 타보고 신기하다는 녀석들. 모습은 거의 공항 모습처럼 보여. 그랩을 타기 위해 저 모양을 찾아다녔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아날로그 시계가 오메가였다. 그랩 타고 쿠알라룸푸르 숙소로 향했다.
새벽 시간이라서 정체 없이 40분 만에 도착했다. 숙소 속에는 영상을 못 찍어서 에어비앤비 참고. 근데 사진과 거의 비슷했음.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해보자.